네, 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정효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 김정효 의사와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혹시 지금이 무슨 시즌이라고 저희가 불러봐야 될까요? 지금 실적 시즌 맞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실적 시즌을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해봐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주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LG전자의 실적이 있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기업들은 물류비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실적 시즌의 기업들의 실적을 발목 잡고 있는 이 물류비는 왜 증가했고, 그렇다면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 실적 기업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앞으로 물류비의 향방, 물류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주요 포인트들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그 실적이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왔죠. 뭐 반도체가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물류비가 왜 증가했지? 물류비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물류비가 오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물류비가 증가해서 실적이 안 나왔다? 뭐 무슨 얘기일까 뭐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게 안 나온 관련된 뭐 리포트라든지 뉴스가 안 나올지 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또 자유로운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적 시즌 함께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의문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기업들은 물류비가 올라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운임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실질적 하락하고 있고요.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미국 항만 노조도 파업을 중단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열어볼까요, 이사님? 네, 먼저 지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임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실적에 적용되는 시차가 앞뒤로 모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운임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의 급증 같은 것들이 혹시라도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실제로 운임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각각의 지수 살펴보면 BDI도 꼬리를 내렸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적이 연초에 있었지만 지금은 꼬리를 내리면서 뭐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BDI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탱커하고 가스선, 그러니까 지금 선종별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BDI 같은 경우가 건화물 지수잖아요. 뭐 모래라든지 뭐 이런 뭐 석탄 이런 것들 실는 것들인데, 실제로 그러면 가스나 석유를 실는 탱커나 가스 운임도 평균 운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운임 중에 올라가는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 원자재보다는 주로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컨테이너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상하이 쪽 운임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임 쪽의 측면에서는 지금 뭐 유가 오르긴 했지만 $70 초반이죠. 그 다음에 운임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항공운임은 오르고 있을까? 항공운임도 한번 볼까요? 네. 자, 항공운임도 보겠습니다. 오르곤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가파르진 과거에 않아요. 그 우리가 한창 봤던 소위 그 코로나 때 그 높은 수준과는 굉장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운임지수로만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오른다는 느낌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데, 네. 기업들이 기업들이 실적 부담을 받을 만큼 뭔가 충격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시차가 됐든 아니면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의 급증이 됐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그 동부항만의 노조 파업으로 나타난 효과가 뭡니까? 60%의 인건비 상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수출 기업들 중에 원재료는 수입해서 제품은 수출할 때 이중으로 그 물류비가 들어가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그렇다면 3분기에 대부분 부진하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미국 항만 이슈로 전반적인 인건비가 또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물류비는 또 오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운송지수의 종목군들 한번 쭉 돌려봤더니 항공업종 종목군들과 철도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3분기 실적에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지금 뭐 추가 강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이게 더 궁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엔비디아의 뭐 신고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건 3분기 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잠깐만 이것도 하나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 하락하고 있고 꼬리 내리고 있는 운임비가 현재 기업 실적 3분기에 반영된 게 아니라면 시차를 고려했을 때 4분기에는 물류비가 좀 발목을 덜 잡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그 미국 쪽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미국의 항만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 그다음에 미국의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오히려 물류비의 상승으로 작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막혀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쪽을 지나서 이제 중동 지역 쪽으로도 뭔가 계속 위기가 좀 약간 점증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별 물류비가 더 내려가기보다는 상향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이건 4분기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물류라는 키워드가 현재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의문점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발목을 잡는다라면 어떤 업종,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열어보겠습니다. 네. 수출과 제조업 대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했으면 거의 이제 실적 시대에 봐야 되는 기업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생겨요. 네, 일단 그래서 이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담을 뚫고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은 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기업의 관심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가 있나 좀 찾아봤더니 연초에 한 2월 달에 그 국내 이제 그 기관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어서 그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 표를 보시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종별 매출액별로 물류비 비중을 쭉 한번 솔팅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땐 7% 정도예요. 매출의 7%란 말이에요. 전혀 작지 않은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대형사로 가면 이게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중소형사일수록 물류비 부담을 꽤 받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소매나 음식료 쪽에 전반적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류비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은 과연 좋은 실적이 3분기에 나올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2월 자료니까 작년까지의 자료일 거예요. 네. 올해 과연 물류비가 이거보다 떨어졌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물류비의 전체적인 비중이 작지 않고 그것이 이익률이 낮은 업종이나 수출할 때 있어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또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는 이중으로 물류비가 들어가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꽤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대략 10,000원을 팔면 한 600~700원 정도가 지금 물류비로 들어가고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적 시즌에 뭐 음식료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대응할 때 있어서 물류비를 꼭 한번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비용 통제라고 봅니다. 네. 비용을 얼마나 잘 통제했을까가 결국 기업 실적을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게 만드느냐의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기업들이라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나 삼성전자처럼 예상보다 조금 못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의 지금 종목군들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가 아니냐. 그래서 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말부터 나오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단이 아니라 네. 이익이 얼마나 변수가 주어지는지 LG전자의 실적에서 우리가 그 한번 힌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보다 이익 저희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피해 업종들도 알겠습니다. 음식료, 소매업, 비금속, 광물까지 계속해서 이 물류와 배송이라는 키워드가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실적 시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문점 이렇게 열어볼게요. 상대적으로 고공행진하는 물류비에서 자유로운 업종 없을까요? 답변 열어볼까요?
근데 결국은 이런 수출입에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종은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주가의 위치라든지 최근에 그 업황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 것뿐입니다. 네. 또 여기 제시되는 종목이 제 추천 종목도 아니니까 네.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세 종목을 제가 이제 오. 유형별로 나눠본 것인데 크래프톤, 알테오젠, JYP 엔터예요. 네. 크래프톤과 그다음에 알테오젠 어떤 종목들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무형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해내는 기업이 아닌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빅파마와 함께 가는데 주로 기술 수출 형태로 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죠.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부각받고 있는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전부 뭡니까? 빅파마 혹은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추격할지 여부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바이오라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이런 이슈에서 자유로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게 따져본다면 어저께 움직였던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오, 네. 어떻게 보면 내수주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물류비 이슈에서 비용 통제 이슈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종목이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PF의 우려가 덜어서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업종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게임도 어떻습니까? 이미 미리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전처럼 방만한 그런 경영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11월 달에는 게임 대전이 열리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선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데다가 이 컨텐츠의 판매는 물류비가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같은 이런 엔터주들 뭐 고난의 시절을 엄청나게 오래 겪었죠. 저는 그런데 못 사겠어요. 뭐 하이브를 포함해서 이제 그 주력 아티스트들이 4분기에 대부분 돌아오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가 조정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덜어낸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업종도 실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류비가 거의 없거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고려해 보면 상대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소위 물류비 이슈에서 비용 통제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업종들은 은행이거나 아까 우리가 업종표에서 봤던 뭐 담배, 음식료 이런 쪽, 담배 네. 쪽이거나 아니면 이런 컨텐츠 쪽에 가까운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적 시즌 좀 어닝 쇼크와 물류비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섹터는 제약, 엔터, 게임 관련 섹터다. 함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결론 페이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와 2차 전지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근데 비용 통제를 나름 회사의 노력으로 잘했다면 오히려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또 저점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왜 올랐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시면 어떤 종목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비는 제조업 실적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익률 낮은 업종은 당연히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이익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좀 자유로운 업종의 종목군들을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찾은 게 답이 아니니까 네. 어떤 업종이 비교적 자유로운지 3분기 실적이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산주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실적 시즌의 초입에 서서요. 주요 기업들의 어닝 쇼크를 야기하고 있는 물류비에 대해서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우 회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